네, FNQ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턱관절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셨는데 장비 신고를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턱관절 보험 청구하려면 신청해야 되는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 질문인데요.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 우리가 턱관절 물리치료기는 반드시 인증 병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면 동통 분야에 이제 인증 교육을 이수한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은 관련 분야 논문 이런 것들이 있다라든지 학교에서 우리가 턱관절 환자를 진료한 내용이 있다라든지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으로 우리가 측두화 관절 장애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같이 팩스로 전송을 해서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물리치료기를 우리가 포털, 보건의료자원 포털에서 장비 신고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물리치료기를 이제 장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 청구가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는 별도로 우리가 장비 신고 없이도 청구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치과의사협회로 제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턱관절 물리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한 번 내원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본 질문인데요. 물리치료는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 상태가 급성 상태였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뭐 두세 번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원했을 때 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도 가능은 하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치료를 했을 때 가나다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심사 조정 대상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가나를 한다든지 가다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환자는 좀 급성 환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하지만 좀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내원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서 청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발치한 환자분인데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확성 냉강제 뿌리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사신장 치료로 청구가 가능한데 다른 치료랑 같이도 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물리치료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기관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도 산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석 검사를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를 하면서 좀 불편해서 우리가 스트레칭, 뭐 기하성 냉각제 뿌리고 이제 진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상병만 K0 7.6으로 시작하는 상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환자분이 턱관절 통증과 개구 제한으로 1월에 내원해서 분석 검사를 하고 분사신장 치료, 단순 복합 시행을 했대요. 그리고 8월에 내원해서 측두화관절 분석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뭐 루틴이거나 세팅되거나 산정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턱관절 분석 검사를 하고 나서 한 번 검사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별다르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분석 검사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이제 변화가 있으셨다, 원장님이 평가를 했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분석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분석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 검사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초진으로 해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분석 검사 없이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재진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턱관절 치료를 이어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턱관절 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시행한 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신 질문인데요.
보톡스는 우리가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급여로 청구를 이제 환자분한테 수납을 하셔야 되고요. 스플린트 치료도 마찬가지 비급여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하신 경우라고 한다든지 스플린트 치료를 하신다라고 한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비급여로 우리가 수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까지 해서 이제 챕터를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